MBC가 만든 깡통전세 감별기입니다.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개별 단지의 거래 내역과 평균 전세가율을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지역인 인천의 한 아파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. 평균 전세가율은 131%, 매매 건수는 13건이었는데 평균 매매가는 2억 2,400여만 원이었습니다. 87건의 전세 건수가 있었는데 평균 전세가는 2억 9,300여만 원이었네요.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1.3배 높았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정부의 안심 전세 앱에는 이 아파트 정보가 실려 있지 않아서 정작 전세 소비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. 서울 지역도 보겠습니다.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나홀로 아파트를 검색해 봤습니다. 평균 전세가율은 82%, 80% 남짓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현재 상황이 어떨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이 아파트 세입자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. 지난 2020년 전세금 3억 7천만 원을 주고 47제곱미터 크기 집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그런데 2년 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는 거래 자체가 없고 지금 매매가 안 돼서 어떤 매매가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손님이 없으니까. 전세가도 크게 떨어져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 해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 상황.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집주인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. 연결이 되지 않아. 하나시켜. 마음에 드는 집은 있었는데 구두 계약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. 연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. 전세대출 만기가 지나 급한 대로 신용대출과 부모님 도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. 3억 3 정도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안 들었대요? 그럼 방법이 없죠. 세입자들 조금 손해보고서 저희가 전세물이 나가거든요. 조사 결과 전세가율이 100% 이상인 깡통전세는 전국에 약 6천 단지, 전체의 9.3%, 10곳 중 1곳꼴입니다. 가장 심각한 인천의 경우 거래된 공동주택 단지의 20%가 넘습니다. 전세가율이 80%가 넘는 공동주택은 무려 2만 4천여 단지, 전체 38%, 10곳 중 4곳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최근 1, 2년 사이 계약했던 집들의 전세 기간이 끝나는 올 하반기와 내년엔 깡통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. 깡통전세 문제가 사실 본격화된 건 2022년 하반기거든요. 지금이 절정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. 전세가율이 낮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?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7천만 원짜리 전세로 독립했던 28살 임모 씨. 전세 계약 당시 매매 시세는 1억 5천여만 원. 전세가율은 50%도 안 됐지만 금융기관 근저당이 1억 1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. 전세금과 근저당을 합하면 집값보다 3천만 원이나 높은 사실상 깡통전세였던 겁니다. 실제 전세 사기 물건으로 드러나면서 집은 1년여 만에 경매로 넘어갔고 임 씨는 쫓겨나듯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. 낙찰자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. 이사를 준비해라. 계속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문자 전화 오고 언제까지 나갈 수 있냐 하니까 저도 이제 압박감을 받고 스트레스 받았죠. 거의 야밤도주 하듯이. 이런 전세 사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전세가율이 80%가 넘는 집은 피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체납, 근저당 같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 사실상 깡통전세인지 따져봐야 합니다.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,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세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합니다.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들도 지금 하고 있었고요. 긴급 구제 제도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공인중개사들도 조금 더 역할과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. 지난해 전세 사고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9,200억 원.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세 보증 비율을 집값의 70에서 80%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나아가 전세 보증금이 갭 투자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보증금을 DSR, 총 부채 상환 비율에 포함시키는 등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손령입니다.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. 깡통전세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게시물과 함께 경매를 하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.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업자 남모 씨의 건물입니다. 이 아파트 전체 104가구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모두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. 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해 주택 2,700여 채를 지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
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급여와 성과급을 주며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. 그러다 대출이자가 밀리면서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지만 임차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계속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. 걱정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써주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. 건물주는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건축주에게 고용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. 결국 남 씨가 소유한 주택 690여 채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 161명이 125억 원의 보증금을 떼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. 재산을 은닉해놨으면 그걸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국가에서 추적하고 환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잘 될 것 같아요. 검찰은 남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. 전세 사기 피해자 이모 씨.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을 꾸리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. 이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새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. 이전 집주인은 경기와 인천 일대에서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최근 구속된 남모 씨였습니다. 보증금 7,500만 원 중 경매로 이 씨가 돌려받은 건 고작 2,700만 원. 보증금 대부분 대출이었던 데다 2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 5천만 원도 빚입니다.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남 씨의 사기 행각으로 이 씨 수중엔 빚만 1억 원 남았습니다. 이자는 계속 내고 있어야 되잖아요. 만기가 되면 또 일시에 내라고 할 텐데 그래서 그 중간에 회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찾아보고 있어요. 남 씨의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 78살 이모 씨 역시 5년 넘게 살던 집이 최근 경매로 낙찰되면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. 사실상 전 재산인 4,200만 원 중 이 씨가 돌려받는 건 역시 2,700만 원이 전부. 폐지를 모아 먹고 사는 처지라 앞날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. 그냥 한 30만 원씩이나 20만 원씩 내고 그냥 살아려면 그거는 가능했는데 이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할 리가 없지 모르겠어. 그거밖에는 희망이 없어 지금 나한테는.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증금 액수가 적은 이유, 남 씨가 피해자들이 사는 집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즉 경매 낙찰 후엔 금융회사 빚 상환이 먼저입니다.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혹은 전세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. 또 피해 확인서는 경매로 집이 넘어간 뒤에야 발급해 주는 데다 긴급 거처를 택하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지금 현장에 가면은 6개월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6개월을 가시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라고 하면 6개월을 누가 들어갑니까?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반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사례는 13건에 불과합니다.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.